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으로 시작된 한진그룹 사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제보와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법 갑질 행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조양호 회장 일가의 폭언과 폭행,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잘못된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대한항공 직원들이 SNS 익명 대화방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한 2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1,500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좀 더 큰 방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폭언, 폭행만이 아니라 밀수, 관세 포탈, 횡령 등에 대한 그야말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지금 제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단톡방을 개설한 대한항공 직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팩트 체크를 하면서 많이 들어온 제보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 직원과 피해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심리 때문일까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피해 의식이 상당히 공감대를 서로 간에 갖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 꼭 공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긴 하나 네. 대한항공의 이제 어떤 지위와 연관돼서는 본인의 이제 근무 환경이죠.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는 오히려 비리들이 밝혀짐으로 해가지고 혹시 직장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걱정들도 지금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네, 최근에 성폭행, 성추행과 네. 관련한 네. 미투 운동이 네.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투 운동도 하나의 촉발제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뭐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갖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든 착취하려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요. 뭐 상대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을 착취하지만 상대가 뭐 부하 직원, 남성들도 포함된 경우에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SNS 활동 거기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사이에 본인들이 당한 피해를 그야말로 더 이상 참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상승작용을 뭐 고발을 함에 있어서 상승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결실이 없이 종결이 돼서는 안 된다는 네. 데서 지금 이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수사기관 등이 이들이 올리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불법성이 있는 것들은 처벌로 이어져야만 이게 사실은 나름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과거 같으면 갑질을 당해도 회사 안에서 쉬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이 그냥 네, 끝나는 네. 상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의뢰 반란이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같은 폭로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나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떤 뭐 갑질을 하던 상무의 문제를 제기했다가 네. 그분은 사실은 뭐 파면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그 이제 파면이 부당하다 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법성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뭐 조그만 이제 제과 업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거대 피자 업계까지 지금 이런 종류의 뭐 갑질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서 경영을 하게 된 전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뭐 사실은 재벌인 대한항공에서조차 이런 종류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최근에 조 회장 일가의 그 네. 폭행 영상이라든지 녹음 파일 등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것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엄마와 네, 딸의 네, 모습이 비슷할까? 네. 뭐 저도 그거 보면서 일반인들의 대화의 형태는 굉장히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연유에는 아무래도 그 환경, 성장한 환경, 생활하는 환경이 그야말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법 위에 군림을 해왔던 본인들의 이제 어떤 특권 계층이라는 인식, 초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안하무인적인 부하 직원들을 그야말로 노예처럼 다스리는 그리고는 뭐 인격 모독적인 소리를 지르는 그런 욕설과 함께 그런 행위로 이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 딸들이 맨 처음에 이제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는 데는 한두 해에 걸려서
잘못된 성격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결국은 그 딸들이 그와 같은 부적당한 행위를 한 이유가 모친의 어떤 양육의 뭐 잘못된 양육의 방식에 있지 않았을까. 뭐 부하 직원에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자식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안 질렀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격 모독적인 뭐 언사를 집안에서 계속 듣고 자란 청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행동을 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딸들에게는 또 특히 이제 조현민 상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 지른 내용을 보면 피해의식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형제들을 굉장히 경쟁을 시켜가지고 키웠던 네. 것 같고 결국은 이 재벌가의 3세들, 형제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비교를 하는 그 과정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결국은 형제 간의 비교를 하면서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어떤 사회 의식하고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뭐 언니보다 나은 오빠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수하로 지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여야만 이게 이제 존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일종의 성격 장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히스테리성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도 그런 나오고 이야기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이 분들이 정신과를 내원해서 진단명을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분노를 그야말로 제지를 못하고 뭐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와 같은 잘못된 양육 환경에서 오는 성격 장애가 최소한 뭐 상당한 뭐 기간 동안 형성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이들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 사실은 부모의 따뜻한 양육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 유학을 다 보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어떤 동료애 같은 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뭐 결국 거기서 분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래서 제대로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성격적인 문제가 발전을 하는 거죠. 발달을 하는 거죠. 네, 지난 주말 조양호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만 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땅콩 회양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네, 했습니다만 네. 3년 만에 슬그머니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고요. 네, 정말 네.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마음이 있기는 할까 이런 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과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금 복귀를 하면서 뭐 그 과거에 누리던 권위와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현민 상무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냥 사과만 했다가 그랬다가 일정한 시간 뭐 어떤 여론이 좀 잠이 들면 다시금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뭐 결국은 이제 그 소유주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주가가 사실은 지금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5%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계열사의 주식이 다 이제 가격 절하가 됐는데 그런 데 대한 그 사실은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보상을 재벌가에게 소유주들에게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오너 일가들 중에 부적절하다 리더로서 부적절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보고들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리더를 내세워서 주가를 폭락시켜 가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옳겠는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제 그 종사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제대로 된 경영을 맡기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공유가 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